자, 경우의 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는 이제 1학년 수학 하에서 한번 했지만 거기서는 순열과 조합밖에 배우지 않았고, 물론 경우의 수 파트도 있긴 하지만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경우의 수는 그거 1학년 때 배운 1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과 합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거고, 물론 당연하게 1학년 2학기 하 뒷부분 경우의 수 파트 부분은 먼저 다시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듣고 여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해서 우리 합의 법칙 했었던 거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냥 두 사건을 더한다, 혹 또는일 경우에도 이제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이제 동시에 일어나면 두 사건을 곱한다, 두 경우의 수를 곱한다 라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순열은 어떤 의미였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npr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5p3이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5가지를 세 자리에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고, 자,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 원순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원순열. 자, 원순열은 뭐냐?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순열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왜 원순열이 어렵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그림을 잘 봐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얀 그 방에 있어요. 하얀 방에 있고 원탁에 앉아 있고 4명의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먼저 아무나 의자에 앉으라고 한다면 자, 이제 다시 일으켜서 이제 노래를 틀고 춤을 추다 보면 막 돌아가겠죠. 돌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앉은 자리가 내가 지금 앉은 자리와 같은지 다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순열은 헷갈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총 4가지, 이 4가지의 방법으로 앉은 것이 다 어떤 경우다? 다 같은 경우다 라는 겁니다. 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기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하면 원순열을 한다. 4사람의 자리가 있고 여기에 앉을 건데, 총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미리 빼놓고 무조건 기준이 되는 위치에다가 앉혀줍니다. 그러면 남은 자리는 이제 3자리가 되고 3명만 앉으면 되고, 그리고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자리에 앉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4사람에서 한 사람을 뺀 3팩토리얼이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한 사람을 무조건 빼서 기준으로 세운다. 자, 요거 같은 것도 같은 표현이지만 요거는 헷갈리니까 요거는 쓰지 마시고 요걸로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우리가 앞에서 순열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순열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근데 순열은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중복순열이라 하고, 마찬가지로 기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의 개수, 택하는 자리의 개수,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라고 해요. 파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서로 다른 네 가지가 있고, 세 자리에 앉춘다고, 세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네 가지를 중복을 허락할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자리에는 네 가지를 고를 수 있고, 자, 여기서 쓴 거는 다음 자리에서 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네 가지를 고를 수 있고, 또 네 가지를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4파이 3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4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말의 의미와 그 계산하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몇 개 이제 더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헷갈려요. 뭘 써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면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읽고, 얘가 어떻게 연산하면 되겠다 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AA, BBB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자, 이 AA, BBB 이 얘들이 모두 다 다른 거였어요. 순열을 할 때는. 하지만 여기서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AA, BBB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서 얘를 크게 보면, 집중해서 보면 어떤 이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번하고 2번하고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1번하고 2번하고 나눴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쭉 배열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배열했다? 총 5가지니까 5팩으로 배열을 했어요. 하지만, 자, 이 배열하는 그 과정 중에서, 자, 1번하고 2번하고 배열이 구분되는 경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1번하고 2번하고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2팩 있겠죠. 2팩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실제로는 이 차이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겹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다 겹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1, 2, 3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마찬가지로 이 B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는 우리가 이 5팩이라는 과정 속에서는 구별이 되는 거지만, 같은 것이기 때문에 B1, B2, B3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다 한 가지 경우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3팩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연산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주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자, 여학생 3명, 여자 3명,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학 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줘요. 여자 3명, 남자 3명. 자, 원탁에 둘러앉는데 1번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다. 자, 이웃하게 앉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 순열 같은 경우 이웃해야 되니까 남학생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자,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3명이고 남자들은 하나로 묶여있고. 자, 근데 이 경우에서 우리 이제 원순열을 할 거고, 자, 원순열을 할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되고, 자, 원순열 할 때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그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조금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이웃한 게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자들은 여기 앉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남학생 이웃하는 경우는 기준으로 잡고 여학생을 앉혀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안에서 남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3팩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앉는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순열을 할 건데, 자,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잡아가지고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대로 앉아야 하기 때문에 여자가 앉을 자리, 남자가 앉을 자리를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남자 다음엔 여자가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엔 남자, 그 다음엔 여자, 그 다음엔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앉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앉힐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자들 자리는 3개가 있죠. 그러니까 3팩으로 앉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자 3명 중에 한 명은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2팩을 해주면 되겠죠. 2팩.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모양, 우리가 원순열이라서 꼭 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것처럼 정사각형 혹은 뭐 직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돌려서 우리 아까 설명할 때 돌려서 같은 모양이 나오면 같은 경우입니다. 자, 따라서 어쨌든 자, 결론은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준을 여기서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서는 기준을 2가지로 잡으면 되는데, 자, 만약에 요거를 기준으로 잡았다 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모양을 슉 돌리면 요거를 기준으로 잡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딱 2가지로만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따라서 기준은 몇 번 잡을 수 있다? 2번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총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 8명이 있고, 8명 중에 한 명은 한 명은 따로 떼서 기준으로 잡을 거니까 2 곱하기 7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 그래서 오른쪽 그림자 같이 서로 합동인 정삼각형의 이루어지는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을 칠한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을 잠깐 잘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모양을 돌리면 어때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순열이라는 거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 돌려도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경우죠? 어떤 영역이죠?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영역. 따라서 이 영역은 미리 어떤 색을 하나 골라서 칠해주자고요. 그러면 4가지 색을 고를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 3개의 영역은 원순열의 형식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남은 3가지 중에 색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기준을 딱 잡자. 그러면은 남은 자리는 몇 개? 2개가 남았으니까 2팩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형 4번 봅시다. 중복순열 2개의 기호를 중복 허용하여 일렬로 나열한 신호를 만든다. 3개 이상 5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3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두 가지를 쓸 수 있으니까 2의 3승. 그 다음에 3개 이상이니까 4번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4승. 그 다음에 5번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5승. 그래서 2의 5승, 2의 4승, 2의 3승계를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대표용 5번 볼게요. 5개의 숫자 0부터 4까지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다음을 고려하시오.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그러면은 자리가 총 4개가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못 오죠. 그러니까 4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5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쓴 거 이제 계속 다 쓸 수 있는 거죠. 5가지. 그래서 이것이 1번이 답이고, 자, 2번 300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럼 3000보다 크답니다. 3000보다 크려면 일단은 앞자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앞자리가 3이거나 그 다음에 4거나 5거나 여야겠죠. 자, 그러면 앞자리가 3이면 그 다음에 0 써도 돼요? 안 돼요? 0 써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숫자들 5가지 쓸 수 있고,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000일 때니까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000도 써도 되는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4일 때도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 다음에 5일 때도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요거 3가지 경우의 수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고, 자, 대표유형 6번 볼게요. 이제 함수의 개수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정의역 A, B, C에서 공역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A한테 물어봅니다. A야, 어디로 갈래? 그러면 A가 고를 수 있는 건 4가지가 되겠고, B가 고를 수 있는 것도 4가지가 되겠고, C가 고를 수 있는 것도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함수의 개수고,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란 뭐였나? 앞에 먼저 간 애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A가 A한테 물어봅시다. 어디로 갈래? 그럼 4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겠죠. 그럼 B는 A가 간 거 가면 안 되니까 3가지. C는 A하고 B가 간 거 가면 안 되니까 2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용 7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7개 문자 AAA, BB, CC 일렬로 나열한다. 양 끝에 B가 오도록. 자, 그러면 총 7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먼저 충족을 시켜주자고. 그러면 B가 오고 그럼 이 안에는 5개의 문자들을 쓸 수가 있겠죠. 5개의 문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A하고 B, C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5팩인데 우리 A하고 C는 각각 겹치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3팩으로 A가 3개 겹치니까 3팩, C가 2개 겹치니까 2팩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3개의 A가 모두 이웃한다. 자, 이웃해야 되는 건 하나로 묶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를 묶고, 그러면 이제 B랑 C랑 있는 거죠. 그러면 총 5가지이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B랑 C는 겹치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줍니다. 자, 근데 이전에 우리 순열할 때 이웃할 경우에는 이웃하는 애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지만, 자, 이 경우에는 3개가 서로 다 똑같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나 안 바꾸나 다 한 가지 경우로 같은 경우인 거죠.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의 답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대표형 8번 순서가 정해져 있다. 자,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을 경우 여기랑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같이 이제 응용해서 나오는 건데, 자,
윈터라는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TER은 순서대로 나열한다. 자, 그럼 이 순서대로 나열해야 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같은 경우로 봅니다. 같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것으로. 자, 그러면 윈터 중에 TER을 제외하면 세 개의 문자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거 3개랑 이제 W랑 I랑 N이 있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겹치기 때문에 300.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게 나오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동그라미가 있는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TER을 무조건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배열되는 경우가 W 동그라미, 그 다음에 I 동그라미 N 이렇게 배열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동그라미가 있는 자리에 무조건 어떻게 넣자? 맨 앞에 있는 동그라미엔 T를 넣고, 두 번째에 동그라미 E를 넣고, 세 번째는 R을 넣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 봅시다. 3이 4보다 앞에 오도록. 3하고 4하고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같은 걸로 봅니다. 그러면 총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700일 텐데, 여기서 1끼리 겹치는 경우 300, 2끼리 겹치는 경우 200, 그 다음에 3이랑 4랑 같은 걸로 보니까 2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형 9번 볼게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이런 거는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이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세는 게 좀 빨라요. 그래서 셉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1211, 1211, 이렇게 했었고, 자, 여기 오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2가지.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3가지.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4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과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1번의 답은 35개다 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C 지점을 거쳐서 가야 된답니다. C 지점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1, 1, 1, 그 다음에 2,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 3, 1로 쭉 가는 거니까 여기도 1로 쭉 가야 되니까 3, 3,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9,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세는 방법이 아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조금 이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자,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최단 거리는 무조건 어떻게 가야 되나? 무조건 갈 수 있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든가 위로 한 칸을 가는 방법이 가장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A에서부터 B로 가기 위해서는 총 오른쪽으로 4번을 가야 하고 위쪽으로 3번을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어떻게 한다? 배열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7팩에 4팩, 3팩이 되겠고, 자, 이거의 의미를 조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가냐? 우리가 리듬 게임 한다고 조금 생각하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배열되는 순서로 인해 여기서부터 이 B 쪽으로 쑥 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C를 먼저 도달했다 가야 돼요. 그럼 C를 먼저 도달했다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2번 가고 위로 1번 가면 C에 도달하는 거죠, 무조건. 그런 다음에 C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가면 B에 도착하는 겁니다. 따라서 3팩, 2팩, 9팩, 그 다음에 4팩에다가 2팩, 2팩 연결해주면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세는 방법,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다 일단은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복조합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조합 하기 전에 조합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합은 뭐였어? N 이렇게 썼었던 거고, 서로 다른 N가지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뽑는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NCR, 요거 NCR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다른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뽑는다 라고 하면 연산을 어떻게 했었나? 5, 4, 3, 다음에 3, 2, 1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OC3과 같은 게 있었죠. 바로 OC2고,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3가지를 뽑는 경우, 위에 거는 3가지를 뽑는 경우고, 밑에 OC2 같은 경우에는 뽑지 않을 3가지를 고른다. 그러니까 뽑지 않을 2가지를 고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연산은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이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이었던 것,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1학년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면, 1학년 부분이 조합이 기억이 안 난다면 앞에 강좌를 다시 한번 듣고 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중복조합은 이제 조합과 약간 다르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뽑는 건데, 이제 중복조합은 중복을 허용하여서 이제 R개를 뽑는다. 그래서 중복조합의 기호는 NHR, 서로 다른 N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가지를 택한다 라는 거고, NHR로 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중복조합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너희가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음료수를 뽑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고 환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너네들이 음료수 원하는 걸 여러 개를 고를 건데, 이제 거기서 몇 개를 고르든 간에 어떤 콜라를 3개 꺼내고 사이다를 2개 꺼내면 뒤에 알바생이 있어서 그걸 계속 집어넣어 준다고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여 서로 다른 N가지를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경우를 중복조합이라 하고 NHR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산은 어떻게 하냐? 조금 보시면, 자, 3H4를 한번 해볼게요. 3H4. 자,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3가지 중에서 4개를 뽑는다 라는 건데, 자, 중복조합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제 서로 다른 N가지, 다시 말해서 3가지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A랑 B랑 C랑 서로 다른 N가지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공 4개가 있어서 공 4개를 각 상자에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 3개가 안에 들어가고, 공 2개가 A 상자에 들어가고 B에 하나, C에 하나 들어간다면, 이제 이거는 A를 2개, B를 하나, C를 하나 뽑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걸 연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상자들을 구분할 칸막이 2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 4개, 선택을 4번 하니까 공 4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막대기 2개와 공 4개가 필요한 거고, 이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6팩토리얼, 2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연산하시면 되고,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자, 어떤 경우 배열될 경우가 있나? 공이, 공, 그리고 칸막이, 공, 그 다음에 칸막이, 그 다음에 공, 이렇게 배열될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렇게 배열되면, 자, 칸막이 왼쪽, 첫 번째 왼쪽 부분은 A를 의미한 거고, 두 번째는 B를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는 C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2개, B를 1개, C를 1개 뽑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칸막이가 1개 있고, 그 다음 공이 3개가 배열이 되고, 그 다음 칸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이 하나 있을 이런 순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다? 여기는 A 영역, 여기는 B 영역, 여기는 C 영역이기 때문에 A가 1개, B는 3개, C는 1개 뽑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와 공을 이용을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연산하는 과정이다. 구조가 다음과 같이 상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종류가 2가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조합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조합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6시 4와 같죠? 6시 4와 같아요. 요 계산해 보면 6, 5, 4, 3, 2, 1이고,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4, 3, 2, 1이니까 이렇게 두 개 약분하면 6시 4와 같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중복조합 3H4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6시 4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NHR일 경우에 두 개의 이제 공의 개수, R이 공의 개수인 거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선 N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선 칸막이가 N-1개 필요한 거죠. 그 중에서 R개를 고른다. 그래서 N 더하기 R 빼기 1 CR이다.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연산 과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중복조합은 상자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중복조합 문제 풀어봅시다. 자, 딸기맛, 바나나맛, 포도맛, 오렌지맛 총 4종류의 사탕 중에서 10개를 산다고 합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먼저 일단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중복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고른다? 10가지를 고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자가 4가지가 있는 거고, 여기다 공이 10개가 있어서 이 공들을 상자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딸기맛, 바나나,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오렌지 이런 상자가 있어서 여기다가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1번 각 종류의 사탕이 적어도 1개씩. 자,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어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개의 상자가 있는데, 자, 미리
자, 이게 약간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이제 미리 최소한 한 개씩은 있어야 되니까 미리 한 개씩 넣어둡니다. 몰래 공 이제 10개 중에서 4개를 한 개씩 미리 넣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을 넣을 공은 몇 개 남았다? 6개가 남았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칸막이 3개의 4종류를 구분해야 되니까 3개가 필요하고 공이 6개가 있다. 그래서 칸막이 3개, 공이 6개 해서 9팩에 3팩, 6팩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단순하게 중복조합 기호로 생각을 해보면 4가지 종류에서 우리가 몇 개만 더 골라주면 돼. 미리 한 개씩 넣어놨으니까 6개만 더 골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0개, 4랑 6을 더한 다음에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조합 6개. 그러면 요 계산과 같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바나나 맛 사탕 2개 이상, 포도 맛 사탕은 3개 이상 사는 경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딸기 상자, 바나나 상자, 포도 상자, 오렌지 상자가 있을 건데 2개 이상이니까 미리 어떻게 해놓자? 미리 공을 2개를 몰래 넣어 놓자. 포도맛 사탕도 3개 이상 사야 되니까 미리 공 3개를 몰래 넣어 놓자. 그러면 공이 총 몇 개가 남았어? 5개가 남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칸막이 몇 개? 똑같이 3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8팩에 5팩, 3팩을 하면 될 테고, 자,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하면 4가지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된다? 5가지를 고르면 된다. 따라서 4 더하기 5에서 1을 뺀 조합,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용 두 번째도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정식, 부등식의 해, 개수. 이 유형도 중복조합 유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학년 때 한 거하고 1학년 때 한 방정식 경우의 수 세는 문제랑 조금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다. 이걸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x 상자, y 상자, z 상자가 있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공이 10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 자, 그러면 이 상자에 공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우리가 x를 얼마라고 할 수 있다?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정수해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칸막이 2개에다가 공 10개를 배열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중복조합으로 설명하면 3가지 중에서 10개를 골라주면 된다. 이 10이라는 숫자를 1이 10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양의 정수에, 양의 정수라는 거는 x하고 y하고 z가 무조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공을 하나씩 몰래 넣어두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이 몇 개 있어? 총 10개 중에서 7개가 남았고요. 이 7개를 이제 넣어주면 무조건 x하고 y하고 z는 1 이상이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나냐? 3가지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된다. 7가지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형 세 번째,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으니까 이 구조를 조금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는 갔다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갔다가 들어간다는 사실, 요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자, 1번 볼게요. 두 집합 x, y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x하고 x 중에 큰 쪽이 함수값도 커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함수에서 1, 2, 3이 있고 y
y가 1, 2, 3, 4, 5가 있으면 자 1이 가는 거를 만약에 2라고 친다면 2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3, 4, 5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가야 되는 게 1과 2과 3이 가야 되는 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왜? 1이 간 애는 2보다 크면 안 되고 2가 간 애는 3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크게 어렵게 안 해요. 이 5개 중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가지만 골라주면 돼요. 3가지만. 3가지를 5가지 중에 3가지를 고른다. 뭡니까? 5C3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5C3 1 선택하고 다음 3 선택하고 4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1, 2, 3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죠. 크기가. 그 다음에 1, 3, 4 우리가 선택한 1, 3, 4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자동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대로 들어간다. 자동으로 배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5C3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2번 볼게요. 2번의 차이는 요 같다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같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개를 골라주면 되는데 같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OH3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OH3. 자, 왜 그러냐? 자, 우리도 방금 또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선택을 한다? 1을 하나, 3을 2개 선택을 한다.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은 1로 가겠고 2는 그 다음 정해진 큰 숫자인 3으로 가겠고 3도 3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중복 조합 안에는 이런 선택들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조합처럼 이제 만약에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중복조합 문제. 자, 2가지 유형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10개의 반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정수기를 3개를 설치하려 한다. 이때 2반이 연속해서 설치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반이 이렇게 1, 2, 3 이렇게 10개의 반이 있고요. 자, 여기서 정수기를 설치할 3개의 반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앞에 했던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인 거죠. 그래서 골라주는 거죠. 설치할 곳을 골라야 되고, 자, 그러면은 한번 세 본다고 해보면 어떻게 셀 수 있겠나? 연속하면 안 되니까 맨 처음에는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3번째,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이 5번째 설치한 거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또 1번째,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그러면 6번째, 그러면은 이 6번째 이후로부터 7, 8 이렇게 언제 다 세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좀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총 10개의 그 반이 있으니까, 자, 정수기를 3개 설치한다 하면 지금 최소한 이 정수기를 설치하는 곳 사이에는 반이 1개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반이 1개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자, 이 사이에 들어갈 애들, 그러니까 이 총 10개의 반에서 2개를 미리 빼놓습니다. 자, 그러면 2개를 뺀다고 하면 뭐 9랑 10 이렇게 2개를 빼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 8개 중에 3개만 골라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자, 이게 왜 답인가 한번 보면,
자, 8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2, 4, 5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2개의 반을 미리 빼놨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정수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냐? 미리 빼놓은 반들을 어떻게 하자? 정수기 사이사이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주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8C3이라는 연산 안에서 맨 처음에는 2, 4, 5를 골랐지만 실제로는 어떤 반이 선택이 되는 거냐? 2번 반, 그 다음에 5번 반, 그 다음에 7번 반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연속하지 않죠. 고른 개수가. 자, 말 이해하겠습니까? 자, 한 번 더 한번 해보면, 자, 뭐가 있을까요? 3, 4, 5로 선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사이에 반이 이제 9번 미리 빼놓은 반 2개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3번 반이 골라진 거고, 그 다음에는 5번 반이 골라진 거고, 그 다음엔 7번 반이 골라진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 일일이 세면 오래 걸릴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미리 2개를 빼놓고 나중에 이제 집어넣는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유형 봅시다. 검은 바둑돌 6개와 흰 바둑돌 7개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합니다. 색 변화가 3번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 6개 언제 다 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요거를 검은 돌을 플러스 흰 바둑돌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총 색깔 변화가 3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다가 언제 다 세고 있습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세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자, 색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2번이고, 마이너스 하면은 총 색 변화가 3번 일어나네. 자, 또 한 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해도 색 변화가 3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개를 골랐으니까 검은 바둑돌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남았나? 4개가 남았고, 흰 바둑돌은 5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은 바둑돌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냐? 요 플러스 상자에 집어 넣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복조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 넣는다. 그러면 검은 바둑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상자가 있으니까 2가지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준다.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골라준다. 자, 흰 바둑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준다. 5개를 골라준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흰 바둑돌은 2개의 상자 중에서 4개를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 바둑돌도 2개의 상자 중에서 말을 잘못했네. 흰 바둑돌은 5개죠. 5개고 검은 바둑돌은 4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3번 선택하고 요거를 1번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흰 바둑돌을 2번, 3번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배열이 되는 거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자, 보통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왼쪽에다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여기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에 플러스, 이렇게 직접 막 넣어보다가 세다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산하는, 푸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변화, 뭐 부호 변화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한번 바꿔보서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색변화가 4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총 색변화가 3번씩, 총 1번, 2번, 3번, 4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은 돌이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고요. 여기는 또 흰 돌은 5개가 남았겠네. 그러면은 검은 돌 상자는 3개가 있으니까 3개의 상자 중에 3개를 골라주면 돼. 3번 중복해서 3번을 골라주면 되겠고, 흰 바둑돌 상자는 2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을 할까요? 5개를 골라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서는 검은 돌은 몇 개 남았나? 4개 남았고, 흰 돌은 3개를 빼니까 흰돌도 4개가 남았겠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흰돌이 3가지 상자가 있으니까 3가지 상자 중에 4번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 4번 골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은 상자는 2개가 있으니까 2개의 상자 중에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경우의 수 3번째 이항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항 정리란 무엇인가 조금 살펴보면, 자, 별거 아니에요. 자, 요 항이 2개인 A와 B 항 2개인 애를 n승하는 애를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혹은 고1 때 외웠던 식 a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됐었다? 공식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3승은 어떻게 됐었나?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3승. 자, 이런 식으로 항 전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항이 2개의 애를 전개하는 거를 이항 정리라고 한다. 자, 근데 이건 무슨 특징이 있냐 보면은, 자,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요런 식. 그래서 요 식을 조금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식이 이제 각각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싹 정리가 돼서 이 항을 총 전개를 다 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어떤 특정한 한 개의 항은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이 나오나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a 더하기 b의 3승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 a제곱 b라는 항이 전개를 했을 때 몇 번 나오냐, 요겁니다. 그러면 자, 항이 지금 괄호가 총 3번이 있을 거고, 이렇게 3번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a제곱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가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오고 b가 1번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 b, 그 다음 a, b, a, b, a 이런 식으로 각 항에서 2가지 중에 1가지를 골라서 전개를 했을 경우에 a제곱 b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온다라는 건데,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뭐하고 같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같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은 3팩에 2팩에 1팩이었고, 자, 같은 것이 이 항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어? 조합으로 바꿀 수 있죠. 연산이 그러면 누구와 같다? 3C1과 같다. 그래서 3C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하는 경우의 수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항이 몇 개가 나오는가, 총 전개를 했을 때 몇 개가 나오는가를 계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바로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연습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울 거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데, 자, 파스칼 삼각형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1, 1, 1, 1 이렇게 먼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 뭘 하냐? 여기서 이제 요 두 개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해요. 더하면 바로 밑에 쓰는 거죠. 그럼 여기 두 개 더하고 밑에 쓰고, 두 개 더하고 밑에 쓰고, 또 두 개 더하고 밑에 쓰고, 더하고 밑에 쓰고, 더하고 밑에 쓰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하는데, 자, 어릴 때 수학 기신을 읽었으면 좀 알 수 있어요. 독서를 열심히 해봅시다. 했어야죠, 독서를 중학교 때. 자, 그러면 이 파스칼 삼각형을 왜 배우냐? 요 계산하는 거를 이 파스칼 삼각형을 그려봤더니 수학자가 알아냈던 거야. 우리가 이항정리 앞에서 배운 거, 이항정리 배운 거를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이 항의 개수들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 조합의 그 연산하고 어떻다? 요 값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조합 두 가지, 연속하는 조합 두 가지를 더하면 3C1로 바꿀 수 있다. 바로 요 원리, 요 공식을 조금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거는 합기체 공식이라고 있어요. 합기체 공식. 자,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다. 2C2부터 5C2까지 더한다. 그러면 뭐와 같다? 바로 여기 있는 6C3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다 더하면이에요. 자, 왜 그러냐? 왜 2C는, 자, 2C는 뭐하고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더할 거죠. 자, 그럼 요 1은 요 1이죠. 그러면 3이랑 1을 더하면 이 1 대신에, 요 1 대신에 요걸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이랑 1 더하면 4죠. 그러면 6이랑 4랑 더하면 10이네. 10이랑 11을 더하면 바로 여기 요 항이 나오죠. 그래서 합키즈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거 한 가지. 자, 마찬가지로 뭐 또 여기서 이걸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이렇게 더했다. 그러면 누구와 같다? 여기하고 같다. 여기 있는 애는 누구다? 6C2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기체 공식과 이제 파스칼 삼각형 성질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항 정리의 응용인데, 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항 정리의 식은 a 더하기 b의 n승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a하고 b 대신에 1하고 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하고 x. 자, 그러면 그때 1하고 x를 넣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 했던 이항 정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왜 하냐? 자, 여기서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1을 넣으면 지금 여기가 다 어떻게 돼요? 여기 다 1 되죠. 1 되고 1 되니까 뭐만 남는다? 조합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만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합의 합만 남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x, 오른쪽 항에 x를 넣은 거는 여기다가 1 넣은 것도 똑같죠.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그래서 2의 n승과 똑같다. 다시 말해서 조금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조합을 0번째부터 끝번째까지 쭉 더하면 뭐와 같다? 2의 n승과 같다. 자, 한번 또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봤으니까 뭐도 넣어보자. 마이너스 1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이 나오고, 자, 여기도 여기는 이제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돼? 조합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부호가 바뀌죠. 자, 여기 지금 부호가 바뀝니다. 계속. 그래서 부호가, 자, 결론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번째부터 n번째까지 부호를 바꿔가면서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요거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조금 알아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슨 의미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두 개의 식을 더해 봅시다. 더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의 NC0, 그 다음에 NC1은 사라질 거니까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NC2가 되겠고, NC4가 되겠고 해서 n이 짝수이면 n이 남겠죠. 이게 뭐다? 2의 n승이다. 왜? 2의 n승과 0을 더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2를 나눠보면 2의 n-1승이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이 뭐냐? 짝수 번째만 더하면은 뭐다? 2의 n-1승이다. 그럼 홀수 번째만 더하면 뭐다? 얘도 뭐다? 2의 n-1승이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짝수 번째 더한 거, 홀수 번째 더한 거. 그건 뭐다? 2의 n-1승이다. 자, 이항 정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자,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2 더하기 x의 3승, 1 더하기 2x의 4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이걸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이 나오려면 자, 지금 이 두 가지 형태로 봐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자, 그러면 얘가 몇 승이 나온다? 빵승이 나오고, 얘가 몇 승이 된다? 2승이 나와야겠죠. 얘는 1승이 나오고 1승이 나와야지 2승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2승이 나왔고 0승이 나오면 2승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각각 연산을 조금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0승이 나와야 되니까 2의 몇 승? 3승. x가 몇 승? 0승. 자, 그러면 앞에 조합이 뭐가 생긴다? 이항 정리에 의해서 3시 3이 된다. 3시 0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어떻게 된다? 아, 뒤에 거는 2승이 나와야 되니까 1이 몇 승? 2승. 2x가 몇 승? 2승. 자, 그러면 앞에 조합은 어떻게 된다? 4시 2가 된다. 자, 그러면 요 개수만 다 뽑아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3시 3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4시 2 곱하기 2의 2승.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두 번째는 이제 2의 몇 승? 2승. x가 몇 승? 1승. 그 다음에 뒤에 것도 1이 몇 승? 3승. 2x가 1승.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앞에 이항 정리 개수가 생기죠. 뭐가 생기냐? 3시 2가 생기겠고, 얘는 4시 3이 생기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또 얘가 2의 1승이면 x가 몇 승? 2승 나와야 되고, 얘는 1이 몇 승? 4승. 2x가 몇 승? 0승. 그럼 앞에 조합이 어떻게 생긴다? 3시 1이 되겠고 4시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요것도 계산을 하면은 뭐가 된다? 3시 2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4시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면 뭐가 된다?
3C1 곱하기 2, 그 다음에 4C4 곱하기 요거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2승이 나올 경우에 모든 항의 개수를 계산한 거고, 자, 이거를 각각 계산을 해서 뭘 해주시면 돼요? 다 플러스 더해주시면 x제곱의 개수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많이 이해하겠습니까? 자, 조금 귀찮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얘가 전개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x제곱으로 전개될 때랑 마이너스 2로 전개될 때. 자, 그럼 4승이 나오려면 요 식이 몇 승이 나와야 된다? 2승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4승이 나와야겠죠. 2승과 4승.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어요. 직접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x가 3승, 마이너스 x분의 2승이 3승.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몇 승 나와요? 0승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꿔볼까? 차수가 늘어야죠. 그러니까 얘를 4승이라 하고 2승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몇 승이 나와? 2승이 나오겠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조합이 생기죠. 4C2가 아니고 6C4가 생기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 경우에는 x가 차수가 더 높아야 되니까 5승이라 하고 마이너스 x분의 2가 1승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산하면 4승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앞에 조합이 또 6C5가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총 x제곱 4승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6C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2승 요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곱하기 6C5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수 계산한 거를 어떻게 해줘요? 둘이 서로 딱 더해주면 누구의 개수다? x 4승의 개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 유형 파스칼의 삼각형 조금 보면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순서대로 조금 봅시다. 2C, 자, 1번 보면 2C0, 3C1, 4C2, 10C4, 그 다음에 계속 더해서 10C8까지 줘야죠. 자, 그럼 파스칼 삼각형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2C0이 있겠고 2C1이 있겠고 2C2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C1은 여기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10C8까지 쭉 더한다. 여기가 마지막 자리가 10C8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건, 요 항을 다 더한 건 누구하고 같다? 바로 요 항 11C8과 같겠죠. 그래서 요거 답은 11C8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파스칼 삼각형이 이렇게 있겠고, 두 번째는 3C3면 3C0, 3C1, 3C2, 3C3이 있겠고, 그 다음에 4C3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걔도 쭉 더하는 거죠. 어떻게 쭉 더해? 이렇게 쭉 더하는 거죠. 쭉 더해서 얼마까지? 8C3까지 더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하고 같다? 바로 여기 요 애와 같다. 요 애는 누구다? 여기는 9C3이겠고, 그러면 여기는 9C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9C4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을 활용하는 문제들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두 번째 식 형태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걸 쭉 읽어봅시다. 쭉 읽어보면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의미. 자, 쭉 보니까 지금 앞에는 다 똑같고 뒷부분이 좀 다르네요. 뒷부분이 다 뭐야? 다 짝수죠. 그럼 우리 짝수만 더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짝수만 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2의 2n승 빼기 1승이다. 자, 그럼 512는 2의 몇 승이야? 2의 9승이니까 2의 9승이다. 그럼 n이 얼마다? n은 5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됩니까? 자, 두 번째.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만 보니까, 여기도 가만 보니까 1부터 조합을 슉 더하는데 1부터 n까지 더하죠. 아, 근데 우리 뭘 알아요? 0부터 n까지 더하는 건 알아요. 0부터 n까지 더하는 건 뭐예요? 2의 n승이었죠. 0부터 n까지. 근데 이제 0이 없잖아. 그러니까 0 하나 빼주면 되지. nc 0 빼주면 되죠. 자, 결론이 어떻게 난다? 500하고 2의 n승 빼기 1 하고 그 다음에 1000 사이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을 구하라.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n은 마찬가지로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항 정리 어렵지 않아요.